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어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기습 인상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무려 10%포인트나 한 번에 올려버리는 초강수입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 직후 현대차 주가는 하루 만에 4.9%나 폭락하며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었고, 삼성전자 역시 3% 넘게 빠지며 휘청거렸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며 환호했던 것이 겨우 닷새 전인데,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한국 국회가 우리와의 신성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약속이 무엇이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경제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약속의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30일 그리고 10월 29일은 한국 경제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역사적인 무역 합의가 체결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간단 명료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가 아닌 15%로 동결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민간 기업의 자율적 투자입니다. 500조 원이라니 상상이 가십니까? 이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거대 자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퍼주는 돈이 결코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SK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자기 돈으로,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비즈니스적 결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거래는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죽어가던 미국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는 그림이니 미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할 치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합의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려면 한국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바로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입니다. 기업들이 500조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미국으로 송금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어떻게 막을지 등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해가 바뀌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국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간의 극한 대립과 주도권 싸움, 그리고 다가올 선거를 의식한 정치 셈법 때문에 국가의 경제 운명이 걸린 법안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가 가진 고질적인 리스크입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국회의원들은 여의도라는 우물 안에서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의 빌미를 완벽하게 제공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뼛속까지 사업가인 사람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아주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훌륭한 합의를 했다. 10월 29일 한국 방문 때도 우리는 이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것을 승인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이번 관세 인상 폭탄의 진짜 이유이자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전쟁의 서막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향해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너희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당리당략만 따지며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너희 지역구에 있는 기업들의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인 셈입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거친 방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우리 측에 있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내부 정치 문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 국회는 국익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핏 보면 이번 조치는 자동차나 목재, 의약품 같은 전통적인 제조 분야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위험은 따로 숨겨져 있습니다.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또 다른 충격적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좌우할 AI용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도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활을 걸고 있는 HBM이 바로 이 타겟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HBM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초고속 메모리 칩입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가속기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 HBM을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회사는 딱 두 곳입니다. 바로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아주 교묘한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미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입되는 반도체에 한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미국 회사들에게 직접 파는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국의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려는 아주 영리한 투자 유치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냉철한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을 짓겠다면 짓게 놔둬야 합니다. 그것이 삼성전자가 사는 길이라면 말이죠.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확장하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숫자로 계산해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한 해 동안 파는 자동차가 약 30조 원어치입니다. 여기서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면 앉은 자리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규모가 다릅니다. 작년 한국 반도체의 수출액은 14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눈앞에 보이는 날카로운 칼이라면 반도체 관세는 목에 겨누어진 장전된 총과 같습니다. 칼에 베이면 치료할 수 있지만 총에 맞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업들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환율 시장에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환율이 1,442 원으로 떨어진 이유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갑자기 좋아져서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원엔 디커플링 가능성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는 쌍둥이처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엔화가 약세면 수출 경쟁 관계인 원화도 약세로 가는 것이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한국과 일본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반도체 경쟁력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는 일본의 소재 부품 기술보다 한국의 메모리 제조 기술이 더 핵심적이라고 시장이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1월 20일 이후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며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원화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커플링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만든 경쟁력을 시장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둘째는 말하라고 합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말하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이자 그의 정치적 본거지입니다. 지난 7월과 10월 바로 이곳에서 한미 무역 합의의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타이밍을 한번 복기해 봅시다. 1월 20일 환율은 1,480원이라는 고점을 찍으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코스피는 5천을 돌파하며 역사를 썼습니다. 이어지는 1월 23일부터 25일 사이 국회에서는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26일 환율은 1,442원으로 하락 안정화되었습니다. 시장은 이번에는 진짜로 합의가 이행되겠구나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국회 비준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 발표, 그리고 두 정상 간의 신뢰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가진 힘입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장이 먼저 읽고 선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직 국회는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안정은 살얼음판 위에 기대감일 뿐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압력은 여전히 거세고 서학 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 행렬에 따른 달러 수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역시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반도체 경기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원화는 다시 엔화의 그림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환율을 어디로 밀어붙이게 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압력입니다. 관세 인상으로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악화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련 없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날 것입니다.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 한국 시장을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달러가 덜 들어오게 되고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불씨는 이미 타오르고 있었고 이제 기름까지 부어졌으니 그 화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코스피 5천 돌파는 축배를 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를 알리는 경고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현명한 투자자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공포에 질려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며 막연하게 버텨야 할까요? 냉정하게 세 가지 지표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 비준 여부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트리거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다시 15%로 되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한국이 약속을 지키면 나도 약속을 지킨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통과될까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2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여야 모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협력 업체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우리 망하면 당신들 지역구 일자리도 다 사라진다고 호소하는 순간 정치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주가가 계속 빠지고 여론이 악화되면 국회의원들도 결국 움직입니다. 그들도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월 말까지는 시장을 관망하며 지켜보세요. 비준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수출주, 즉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대표 기업들의 비중을 확대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준이 무산된다면 내수주나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원달러 환율 1,500원 선입니다. 지금 1,442원 수준이지만 만약 1,500원을 돌파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서라도 환율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일 뿐 근본 해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외환 보유액이 무한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104 1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계속해서 환율 방어에 쓴다면 고가는 비어갈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진짜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해외 매출이 원화 환산 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수출 기업 중에서도 고환율의 수혜를 입는 기업들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자산의 일부는 달러 자산으로 분산해서 보유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올해 몇 번이나 더 금리를 올릴 것인가가 글로벌 자금 흐름의 핵심 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4월에서 6월 중에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싼 이자의 엔화를 빌려 전 세계 자산에 투자했던 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이 금리를 0.25%로 올렸을 때 전 세계 증시가 발작했습니다. 8월 5일 니케이 지수는 하루에 12.4%나 폭락했고 코스피도 8.77%나 급락하며 검은 월요일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한국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는 답이 아닙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만 키우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본 금리가 1.0%를 돌파하면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금리 인상, 수혜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주식 전체 비중은 조금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스피 5천을 찍었다고 해서 이제 6천으로 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공격보다는 수비, 즉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부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답을 줍니다. 국회가 답이 아닙니다. 기업이 답입니다. 규제가 답이 아닙니다. 자유가 답입니다. 코스피 5천은 축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장의 신호를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세 가지 지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은 준비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